여러분, 감성에 감성을 더하는 랜선 미술의 방송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김미령 작가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고요. 한국의 버선이라는 아주 독특한 소재를 그리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미령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하셨고요. 무등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환경부 작품 소자, 환경부 장관 감사패. 자, 지금은 마포 미협 회원이시고 한강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겸하고 계시고요. 현재 아틀리에 대표로 있으시고요. 개인전도 다수로 많이 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자, 저희 김미령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령 작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은 처음인데요. 새롭고 또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흥분도 되고 좀 설레임도 있어서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 방송 잘 봐주시고요. 제가 제 그림의 버선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양화를 그리고 있지만 소재는 전통 소재, 버선을 하고 있지만 표현 방법은 현대적으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어서 그 현대적인 요소에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플러스해서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은 요번 그림들은 좀 색이 많이 밝게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먹을 많이 사용해서 그 먹물이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버선을 만나면서 제가 좀 먹을 좀 많이 다운시키고 컬러를 많이 넣어서 좀 입체적으로 나오고 색감이 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그림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저희 작업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작품은 4점인데 다 작은 소품입니다. 처음 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입장이라서 큰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친밀감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작은 그림부터 제가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작업실이고요. 요즘은 작업실에서 작업도 하지만 많은 만남도 갖고 여러 놀이 공간도 되면서 제 작업 공간도 되고 또 나름 전시 공간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스토리들이 너무 살아있는 아틀리에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저희 작가님이 어떻게 버선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스토리도 살짝 궁금해지시는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작가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스토리를 한번 왜 버선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는 보통 분들 다 이렇게 특히 여자 작가들이 많이 흔히 소재를 꽃병에 꽃 내지는 풍경 그런 걸 많이 그리잖아요. 저도 그런 구상 작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작품을 할 때는 어떤 내 인생의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방법, 표현할 수 있는 선이 꽃병이나 꽃, 풍경, 내지는 그런 컵이나 화병, 항아리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이 버선을 만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저도 어려서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림 외에는 다른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약간 그림에 약간 딜레마가 조금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전통 무용,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공부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텔레비에서나 공연을 보면 전통 무용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 선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런 화장도 하고 비녀도 꽂고 이러고 싶어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한국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게 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와, 네. 8년입니다. 8년. 그래서 대단하세요. 많은 춤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전공자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춤을 출 때에는 그 전통 춤에 대한 매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잠시 제 손으로 붓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동안 제 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업실에 다시 왔을 때 어느 날 제가 버선이라는 소재가 올 수 있었던 건 나도 모르게 캔버스에다가 버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버선의 형태를 내가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이걸 작품으로 해야지 하고 했던 게 아니라 그날 너무 머리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버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그냥 아주 누군가가 나한테 예시하듯이 그래서 네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한 여자 작가가 저희 네네. 작업실에 처음 방문을 한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이.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자기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구경하러 왔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버선을 그리고 있다. 근데 이거 그냥 장난하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피카소나 뭐 이런 분들 유명하신 우리가 알만한 분들도 그 장난으로 그렸던 그림도 지금은 그 그림이 너무너무 위대해지고 그럼요.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한 점 한 점이 아마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해주고 그 여자 작가가 후련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여자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번 나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 때까지 얘를 한번 데리고 풀어보자. 그리고 내가 춤을 췄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발도 아프고 막 온몸이 아프게 춤을 췄기 때문에 그 버선에 대한 느낌이 누구보다도 버선을 신으면 내가 어떻게 그 발의 형태나 이 버선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를 한번 데려가보자. 그렇게 해서 네네네. 이제 지금까지 얘를 사랑하고 있죠. 이 버선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지금까지 스토리 잘 들어주셨으면 저희 버선에 대한 스토리는 되셨을 것 같은데 색감이 발색이 너무 이뻐서 저는 작가님 작품 보고 이 먹물 밑에서 올라온 순수한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뻤어요. 요즘 많이 아크릴화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화를 고집하시는 이 고집의 느낌도 우리 작가님의 모습만큼이나 단아하고 예뻐 보여서 이 그림을 제가 사실은 전시회에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작가님한테 방송을 제안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은 제가 왜 방송을 제안했는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쯤에서 작가님한테 그림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저희 4점입니다. 근데 저희 요번에 이제 저희 미술품에서 일반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소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호수가 작은 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거는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집안의 거실이나 뭐 다른 업장이나 사무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걸어 놓으시는 걸로 저희 작가님께서 진입정배역을 낮추어 주셨어요. 자, 작가님 통해서 저희 그림 설명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은 4점인데 소품이에요. 소품이라는 거는 좀 작은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 와인은 다 제목은 제 그림의 이번 4점의 제목은 다 흔적이에요. 그 흔적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 인생의 스토리, 내 흔적, 나의 살아온 스토리를 내가 버선으로 표현했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그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얘는 요 버선발은 제가 신는 버선발 사이즈로 일부러 제가 그려봤어요. 이거는 제가 신는 버선발 사이즈예요. 거의 제 그림에는 제가 워낙 발이 작아서 큰 버선이 없고 여자 발치고도 작은 발이라 버선의 사이즈가 이렇게 제 버선을 신는 버선을 이렇게 대보고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제가 이 먹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먹물을 쓰는 걸 엄청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이 버선을 만나면서 먹을 많이 다운시켰어요. 그러나 제 그림에는 사이사이에 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 백으로 깔려있는 이 부분에는 이 먹으로 제가 여백의 농담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우리나라 오방색,
오방색 아시죠?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요 안에 이 오방색에 저의 시그니처 그림, 요 디자인을 제가 넣어준 거예요. 제가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이거 뭐 붙였어요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밖에 있는 애는 유화 물감으로 한 다음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약간 제가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아마 일반적인 사이즈로 말하면 한 2호 정도 될 것 같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유리 액자고, 요거는 저의 모든 그림은 거의 요 나무 액자, 통 원목 액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굉장히 럭키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그림은 소품이지만 또 제 그림을 한번 만나면 아마 다음 그림도 연결해서 이 작가 그림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그냥 깨끗한 버선 안에 우리나라 오방색의 어떤 무늬, 요 무늬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전 그 한복 옷이나 이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것 네. 같아서 제가 들고 카메라 앞에 좀 가볼게요. 괜찮으신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요 그림입니다. 한 번 더 겉에가 유리라서 약간 반사가 되는데 반사는 네네. 되시는데 요 네네. 그림 저희가 가까이 보여드리는 거는 오방색이라는 컬러감입니다. 네네. 자, 되셨죠?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작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아크릴 액자예요. 아크릴 액자고, 그 다음에 한 3호 정도 되는 사이즈, 5호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얘도 이 버섯 안에는 먹물로 번짐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컬러로 보이는 거는, 제 그림에서 컬러로 보이는 거는 다 유화물감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물방울이 막 파도에 그 발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거품 나는 물방울 같은 게 보이실 텐데 그 거품이 제가 그 유화물감을 풀어서 약간 기법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 사이즈가 5호인데도 양 옆으로 이렇게 캔버스 옆으로 보면 요 옆으로까지 그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좀 확장된 스타일로 보실 수 있고 아크릴 액자라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요 안에 저만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제 그림에는 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회화적인 요소 플러스 디자인적인 요소, 그래서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림이 좀 지루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그림을 DP하셔도 아마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제가 앞에 들고 있게. 네, 일단 그림 한번, 이것도 나무의 유리 액자예요. 이 아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에 크림튼이라는 샤갈이나 크림튼 뭐 이런 샤갈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느낌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 약간 샤갈이나 크림튼 이런 금색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금색을 써서 그 안에서 그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버선이 금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무한한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금색으로 올리기 전에 제가 백작업을, 그러니까 백작업이라는 거는 밑작업인데 그 밑작업을 제가 좀 원색을 많이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색으로 올린 다음에 제가 그 위에 좀 작은 디자인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묘한 게 있고 아주 볼록볼록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 거, 얘를 아우르고 있는 요 빨간 거는 또 얘를 이 검정을 이 그림에서 검정을 저는 철학적으로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바다 같은 느낌을 표현할 때 얘를 다 아울렀을 때 그 검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검정을 아우르고 얘가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거는 좀 정열적으로 이 버선이 올라오길 바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오일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낼 때 오일 파스텔을 많이 쓰는데요. 제 그림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와, 색감이 확 띄네요. 세 번째 그림은 이 아이도 이제 흔적인데, 이 아이가 지금 치마, 우리나라 한복 치마로 보이는 저 핑크색은 제가 정말 춤췄을 때 입었던 속치마 컬러예요. 제가 콩쿨 나갔을 때 무용으로 콩쿨 나가서 저 2번이나 대상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입었던 옷 안에 입던 그 속치마 색이 이 색이었는데, 그 색이 정말 우리나라 그 비단색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청아하게 그냥 표현해보고 싶어서 얘는 의도적으로 내가 내 발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그 옷을 입고 내가 내 버선을 신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 디자인적인 요소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냐면 구찌, 요번에 구찌가 우리나라 구찌 가옥이라고 강남이나 이태원 뭐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구경 갔는데, 구찌 가옥에서도 그 우리나라 오방색을 이렇게 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우리나라에 매장을 두려고 오방색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찌 가옥에도 그 오방색의 작품의 그 가방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래, 나도 구찌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해서 이런 느낌을 한번 넣어봤고, 화면으로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들은 제가 그냥 미령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여기는 낙관 같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림에 낙관을 찍는 건 아니지만 낙관처럼 제가 붓으로 그려요. 왜냐면 저는 유화작품이라서 낙관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낙관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냥 붓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김미령이라고 여기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요. 또 자세히 보이면 요 밑에가 풀 같은 느낌으로 스크래치가 이렇게 풀 속을 걷는 어떤 여인이 발을 이렇게 디디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제가 그려줘 봤어요. 이 그림도 굉장히 청아하고 어디다 걸어놔도 아마 지금도 하얀 벽면에 걸려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제 그림은 소품이지만 작은 사이즈지만 아이들의 그 어떤 올라오는 기운이 어떤 큰 그림만큼이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그림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작은 그림은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세요. 집안에 큰 그림을 그려는, 물론 집이 아주 평수가 넓으면 큰 그림 걸어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저희 집에 그렇게 큰 그림 걸어놓지 않아요. 저는 여백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큰 그림도 좋지만 작은 그림 어느 한 공간에 그 분위기가 잘 맞는 장소가 된다면 이 작은 그림이지만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작가님이 춤을 추시고 그 춤으로 인해서 그 춤 속에 녹아졌던 애환과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이 모두 녹아난 듯한 그림이고, 제가 되게 특징 있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느낀 거, 먹물 위에서 올리신 유화라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잘 못 보는 장르잖아요. 저는 이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희보다는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외국의 유화의 감성과 한국의 전통의 춤과 한국의 버선코의 라인은 정말 어디 가도 이쁜 라인이잖아요. 버선코. 네. 버선코를, 여기 너무 이 이쁜 것 같아요. 버선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섹시할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아니, 완전 해학적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버선 코가 일본 버선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네, 맞아요, 나막신. 맞아요. 나막신처럼 네, 생긴 근데 신화에서. 우리나라 버선만이 유일하게 이 버선코가 딱 올라와 있는, 이 자존심이 올라와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치마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 버선코의 위력이 없는데, 그 치마 밖으로 버선코가 올라올 때, 싹 올라올 때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소름이 어. 돋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매력 이뻐요. 있잖아요. 네, 진짜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 버선을 이렇게 이 코를 되게 살리고 싶었고, 다 보면 버선코가 다 살아있어요. 어느 분은 저한테 이 먹물이 캔버스에 이렇게 묻어요? 뭐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저는 먹을 쓴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유아를 시작할 때 초창기부터,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디자인을 하다가 제가 한 유아로 바꾼 지가 한 30 초중반 정도? 네, 그때부터 유아로 이제 전향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먹물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그림,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먹물이 떨어지거나 해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저번에 촬영 전에 아뜰리에 왔을 때 보여주신 그 그림인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사진 찍어놓고 있습니다. 저 네. 영상 띄울 걸 그랬나 봐요. 먹물이 이렇게 먹물이 캔버스에 이렇게 뿌리면 동동 떠와 처음에는. 근데 걔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캔버스 안으로 쫙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며들면서 네. 번져나가면서 이 느낌, 너무 예뻐. 이 느낌으로. 근데 네. 얘네가 또 지네가 알아서 이 농담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의 습도와 그 네. 건조되는 네. 속도, 캠퍼스의 질감이나 캠퍼스의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물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매력이 있는데, 또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먹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그쵸. 그래서 제가 유화랑 믹스를 하는데, 어떻게 믹스를 해야지 얘가 세련되게 올라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은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또 볼수록 재밌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니까, 나만의 그림, 나는 그림 그릴 때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내가 그림 그릴 때 제가 어떤 작가한테도 물어봐요. 선생님은 그림 그릴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림 그릴 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뭘 보고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다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모든 구상과 형태와 디자인과 색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그림들이 연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고민하시고 힘들고, 또 이거는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이거는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정말 얘를 빨리 아크릴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마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기름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요즘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그쵸. 습하고 뭐 이렇게 날씨 춥고 이럴 때는 오일이 지나도 안 말라요. 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부러, 작업입니까, 여러분? 네, 난로를 틀어놓고 겨울에는 집에로 올라가거든요. 그때도 안 말라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리고 똑같이 이걸 또 그려달라고 하면 못 그려요. 왜냐면 이 먹번짐이 똑같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셔야 돼. 그러죠. 이쁘다고 생각했을 때 사셔야 돼. 소장 가치가 있다는 거, 소장하셔도 후회 안 하신다는 거, 2번 다시 없다는 거, 네. 똑같은 그림은. 절대 그리고 제 성격상 똑같은 그림을 단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는 거. 이거 완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제 그림은 매니아층이 좀 있겠지만, 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 아주 오래전 그림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김미영 작가 답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림을 물론 컬러를 많이 넣어서 화려한 그림, 여백이 없고 꽉 채우는 그림도 물론 멋있는 그림들이 많지만, 제가 추구하는 그림은 여백이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 작가예요. 네. 근데 정말 여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 작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그림을 보면서도 내가 이거 어떻게 그렸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얘는 작지만 내가 저 안에 저 몽글몽글한 컬러와 저 몽글몽글한 형태를 저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지? 내가 근데 제가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도치 않게 너무너무 잘 나온, 기대 이상의. 맞아요. 우리 자식들도 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공부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아이는 1호 사이즈, 작은 사이즈지만 얘는 정말 아우라가 어디 걸어놔도 이 아이가 뿜뿜뿜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소장하셔도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고, 또 저는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릴 거고, 언제까지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버선을 소재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버선을 말고 다른 소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통적인 소재 안에서 다음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버선을 그리다 갑자기 얘가 옛날 버전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다른 소재를 만난다고 해도 버선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데요. 다른 그림도 보면 뭐 여기 지금 뭐 오픈 안 돼서 내선분이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요즘은 다른 부소재가 조금씩 들어가요. 뭐 항아리라든지 뭐 아니면 버선에다가 구두발처럼 뭐를 올린다든지 뭐 재봉틀이라든지, 제 뒤에 보면은 뭐 나뭇잎이 들어간다든지, 요즘은 조금 부소재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메인은 버선입니다. 우리나라 버선, 하얀 버선. 그래서 우리나라 버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되도록이면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은 선에서 그림을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이 작가 버선 이렇게 그리다가 앞으로 또 버선 안 그리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저는 버선을 연구하고 탐닉하고 또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미국 뉴욕 쪽에 갔을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스트릿을 걸어가는데 스트리트 화가들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각 나라 인종별로 그려놨더라고요. 흑인이 입은 거, 아랍인이 입은 거, 우리가 입은 거, 일본인 입은 거, 이렇게 쭉 백인 입은 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정말 한국이라는 이 오묘한 컨텐츠는 세계 어디에서도 굉장히 그 빛을 바라고 독특하고 특이하구나는 걸 느꼈어요. 네, 맞아요. 그 미국에서 그걸 접하니까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요. 특히 외국 나가면 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 그림도 아직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가서 전시할 그 기회는 없지만 올해 연말쯤이면 모든 게 다 오픈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멀리 봐서 내년이나 그럴 때는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제 이 버선발을 널리 좀 이 버선발의 채취를 전 세계에 하나씩 찍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복을 좀 입고 너무 연출도 좋죠. 좀 하고 그러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왠지 한국 무용하는 버선 작가라는 느낌으로 콘텐츠 생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요. 사람들이 제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버선 작가 그러면 벌써 알아주시는 분이 많이 있으셔서 보시는 분들이 저하고 너무 이 소재랑 너무 잘 맞는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외모랑. 그렇게 내가 다 나아가요. 너무 예쁘세요. 저 반해갖고 계속 작가님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버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민족들은 다 버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우리 그 내면의 세계 안에 이 어떤 이런 깨끗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민족만의 느끼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는 버선, 애기들도 버선 신어본 적도 없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시 때 오면은. 그럼요. 네, 그 외국 작가들도 오면은 제가 뭐 짧은 영어지만 얘기를 하면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걸 너가 그리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온 건데 어떻게 이 소재를 찾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그 전통 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소재는 나한테 올 수 없는 소재. 나는 아마 지금도 화병에 꽃을 그리지 않았을까. 정말 그러네요. 저는 이제 한국 무용은 아닌 다른 걸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컨텐츠를 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뭐 쪽두리를 그려볼까, 뭐 비녀를 그릴까 했는데 쪽두리, 비녀 뭐 너무 많이들 표현하고 계셔서 너무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정말 잘 그리시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버선이 가장 너무 이 곡선의 아름다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는 진짜. 선과 면이 같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면적인 요소, 또 이 네, 선. 네, 그래서 얘가 더 섹시하고 이 그림으로 풀었을 때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얼굴도 너무 윤곽이 뚜렷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갖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약간 밋밋하게 생기신 분들이 뭐 이렇게 꾸밀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올라오잖아요. 그쵸? 얘가 그래요.
화려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얹어내는 모든 맞아요. 컬러나 그 느낌, 색감, 네. 감성이 그대로 맞아요. 배어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단순한 소재지만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버선이 귀여워질 수도 있고 섹시해질 수도 있고 재밌어질 수도 있고 고급져질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얘가 화병이 될 수도 있고 오, 네. 그래서 이 위에다 뭐 꽃을 얹어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진짜 뒤에 이런. 있는 그림 보면 버선에다 제가 꽃을 올렸는데 그래서 자, 한번 소품이랑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거 또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앞에서만. 이거는 저번 제가 개인전 때 전시했던 그림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안 갖고 오신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버선이에요. 버선은 보이시나요? 버선에다가 제가 이 그림을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굽을 달아봤어요. 그리고 힐에 네, 하이힐. 네, 하이힐.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라는 식물이에요. 요즘 인기 식물인데 제가 키우고 있어요. 저 작업실에서. 거기에다가 저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은 거죠. 근데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감이 아까 네. 저기 어디 여기 네네네. 저기 네. 핑크색에도 그랬고 다 손으로 그리는 같은 거예요. 느낌이네요.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남는 시간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라이프 속에 전부가 그냥 그림이시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취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갈아 넣은 듯이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니까 꼭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내 그림을 오픈할 수 있는 시간에 중심을 맞춰서 제 그림이 많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김미령 작가가 버선 그린 작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거 원하고요. 여러분 지금 개 타셔야지 여기 아틀리에 주소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놀러 오셔서 작가님하고 대면으로 티와 함께 얘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음악은 되게 재밌게 그 순간을 바로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이라는 오묘한 세계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작가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그림을 정말 막 너무 긴 시간을 봐야지만이 그 그림이 아름답게 다가오기도 하고 볼 때마다 다른 컬러, 다른 느낌, 다른 감성이 나오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은 계절에 그러니까 오늘 날씨에 따라서 그날 보는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도 틀리게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 그림이 너무 밝고 이렇게 경쾌하게 느껴지다 어느 날은 이 그림이 되게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날의 나의 감성. 네.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도 저는 제 그림은 제가 작업실에서 제 그림을 걸어놓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랑 전시장에 아이를 걸어놓을 때랑 완전히 틀려요. 몇 번 느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제 그림이 조금 내가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범해 보이다가 전시장에 얘네들을 딱 올려놓으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무용수 같은 느낌? 그럼요. 얘네가 장소가 잘 들어가고 조명이 잘 받으면 얘네가 막 뿜뿜뿜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 그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얘가 이런 느낌이었어? 내 그림을 보면서도 내가 나 이거 어떻게 그렸지? 이럴 때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아틀리에로 여러분 오셔서 티도 드시고 작가와 그림도 나누시고 앞으로 뭘 그려가실지 앞으로 작가님은 어떤 작가의 길과 작가의 세계를 펼쳐가실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고 각박해진 삶 속에 그림이라는 아름다운 매개체를 통해서 사랑스럽고 단아하고 예쁜 작가님과 만날 수도 있고 이거 완전 너무 괜찮지 않나요? 힐링도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차분함과 이런 딥한 그림에 또 버선 자체의 스토리가 이렇게 깊게 담겨있는 작가님과의 대화는 몇 시간을 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버선을 어떤 분은 저 작업실을 딱 들어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다 발만 있네요. 이러는 다 발만 있네요. 이래서 내가 근데 난 처음에는 되게 감성 세신데요? 좀 황당했어요. 다 발만 있네. 이러고 너무 세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되게 유명한 셰프였는데 발만 있네요 작가님 이런데 그 발 보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순간 좀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다 발만 있는 건 맞잖아요. 아니 근데 발만큼 소중한 게 어딨나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좋은 곳으로 내려가주기도 하고. 그래서 명제가 흔적.
그러니까. 흔적. 어떤 흔적? 인생의 흔적. 그러니까 살아온 발자취. 음. 그 모든 거 다 발자국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의 흔적. 어. 나의 흔적. 왜 이걸 내가 다 풀었기 때문에 내 그림이니까 나의 흔적, 나의 스토리라는 명제를 계속 갖고 가는데 2021년도에 흔적 1으로 갔고 2022년도에는 흔적 2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네, 겁니까? 앞으로 버선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 이상의 그 명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흔적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저하고는 딱 맞고 우리 삶의 흔적이 뭐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살면서 네. 또 드러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거를 제가 그림의 그 버선에서 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서 차세대 또 화가분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 명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중요한 훈장 같아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느꼈을 때 너의 발자국, 너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라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때는 어렸죠. 아직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이런 느낌의 작가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사이즈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얘는 2호 사이즈 정도 돼요. 2호. 자,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겠죠? 보통 요게 손바닥 이렇게 가렸을 때 예. 요렇게 요 정도? 셋, 넷 정도. 남자분 손바닥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그림은 1호부터 시작하는데 뭐 1호, 2호, 3호, 뭐 100호, 200호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1호가 우리가 아는 엽서 사이즈 있죠? 그 엽서 사이즈가 1호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그래서 얘는 엽서 2장 정도보다 살짝 큰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호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데 그래도 2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변형된 사이즈인데 제가 캠퍼스가 좀 두껍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쟤는 5호 사이즈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1호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한 3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호, 1호, 2호가 정확한 그 사이즈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 그림은 약간씩 변형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대충 대략 2호 사이즈 정도 됩니다. 3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사시는 분들이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사실은 작가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지난 댓글들을 쭉 봤는데요.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작가님한테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 톡톡에다가 올려주세요. 의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뜰리에 주소라든가 우리 작가님하고 바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오셔서 직접 그림도 가져가시고 설명도 듣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세요. 제가 만약에 제 그림을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거나 만약에 좀 더 이 작은 그림 말고 큰 그림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작업실에서 그림을 오픈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간에 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한테 하루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저는 가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오픈을 해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오픈을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만한 액자에다가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보내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근데 이제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디자인, 나만의 드로잉을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혹시 그 수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본인이 직접 그려서 요만한 그림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드로잉하는 거 궁금하다고 드로잉하는 거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으셨어요. 제가 드로잉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작업할 때 누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드로잉하는 거 잠깐 난 이런 식으로 그림 풀어 얼마든지 오픈해드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가끔 전시하다 보면
미나 하시는 분들이 제 그림 많이 찍어가요. 그쵸. 미나랑은 맥락이 비슷하신데, 네. 미나는 잘못하면 약간,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버선 작가님의 글이는 올드함이 없어요. 색감과 채도가 선명하게 올라오시는 데다가 먹물번짐이라는 전통적인 이 뭐라 그러지, 인생의 묘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캠퍼스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작가님은 먹물이라는 거를 베이스를 깔고 가시잖아요. 이 독특함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미나도 창작 미나라고 해서 굉장히 현대화되고 네, 현대화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1월달에 개인전 인사동에서 했는데 그때 제 그림 찍어도 되냐 그래서 얼마든지 찍으라고. 근데 내가 너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 어머나, 근데 정말요? 내가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면 이거는 나만의 기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나만의 그 드로잉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적인 거나 분위기적인 거는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드로잉적인 것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든지 찍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제 그림은 제가 자신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어떤 누구의 그 영향력이 없었어요. 여태껏 내가 공부해서, 여태껏 내가 살아온 거, 내가 느끼고 보고 느낀 거, 그거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 그림이 오픈되는 거, 이런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제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저만의 시그니처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 드로잉적인 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의구심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 버리세요. 자, 여기서 저희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다음 우리 작가님 나방 때는 제가 영상을 찍어야겠습니다. 드로잉 영상은 제가 작업하는 거. 네네. 드로잉 영상을 쫙 한 몇 분씩 중간에 흘려드려야겠어요. 그러세요. 가끔 이제 제가 그 인스타에다가 제 작업하는 거 이렇게 올려요. 동영상 올리는데 나름 또 가끔 왜 이렇게 작가가 작업을 하다가 좀 한가한 타이밍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타이밍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의 대면화를 저희도 이제 여기 원리스 팀이 비대면의 대면화를 추구하는 팀이어서 이 팀들이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숨어 계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공유할 수 있게. 비대면이 나쁜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저희는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컨텐츠가 생기고 플랫폼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공유하시고 같이 나와서 하나의 유럽으로 말하면 광장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너무 좋게 생각한다. 왜냐면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이런 방송을 찍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누가 시작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스타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데 이 걱정스러움이 그냥 나 잘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려움과 걱정은 접어 두시고요. 저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이 되게 예쁘고 젊어 보이시지만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이가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선뜻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살짝 고민을 했어요. 내심 얼굴에는 못 비치지만 근데 선뜻 오케이를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늙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안 늙어 가시는 분들. 그래서 늘 새로움이 담기고 새로운 물로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해서 실패가 두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 실패를 해도 그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탄력성을 갖고 계신 작가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또 모범이 되실 것 같은 케이스이기도 해서 저는 얘기 듣고 있는 도중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말씀. 근데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겁을 내진 않는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그림 버선으로 하고도 겁을 내지 않고 그냥 오픈할 수 있었던 전시회 그냥 버선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누구한테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그릴 건데 가능하겠어?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질렀어요. 나의 길을 간다. 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반응을 보고 싶었어. 사람들의 반응. 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너무 젊으신 거야. MZ의 감성이 근데 버선 속에 녹아 계시네요. 의외에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근데 오늘 이 방송도 맨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저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으세요. 고민 안 하고 최고예요, 최고. 그래 한번 도전해 볼까? 새로운 경험이야. 그쵸. 그래서 멋있는 좋은 장소에서 전시를 해야만 멋진 작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 공간에서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멋있는 작가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틀리에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거를 제가 내려놓고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또 새로운 분하고 인연도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언제 또 이 나이에 라이브로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닙니다. 앞으로 쭉 가시는 걸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랜선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깊이감이 있으시고 삶 속에서의 발자취를 남기시면서 또 젊은 감각이 있으시고 이런 주저없는 모험심을 가지신 작가분들 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전시회 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서. 아주 심플해요. 예뻐서 좋았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작가분도 예쁘시고 그림도 너무 예쁘고 저는 핑크 갈라에 그 직접 버선 신고 찍으셨다는 거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 이 그림이 더 좋아요. 본인이 이렇게 딱 하신 거를 찍어서 하셨다는 거. 나 그런 그림,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저희 갈게요. 이 그림이랑 요 둘, 셋, 네 개의 그림이 있고요. 저희 라이브 특가 20%로 진행이 되고 명제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가실 거고 먹물번짐이 있는 요 그림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 갈색 느낌 나는 저 그림은 저희 작가님께서 가장 아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원픽이고 저는 여기 핑크가 좋고요. 이쪽에 있는 파란 그림도 굉장히 두께감 있게 연출하여 주셨던 그림이시고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작가님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추려서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그림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얘는 다 명제는 흔적이에요. 흔적,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흔적. 이 아이는 버선의 이 먹물의 그 옆에 먹물의 농담을 조금 올라오게 표현을 해서 이 안에 오방색 시그니처의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얘를 싸고 있는 이 블랙은 유화물감이에요. 제가 블랙을 자주 쓰는 이유는 블랙은 저한테는 바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포용한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여러 그 컬러들을 아우를 때 블랙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약간 물방울 막 그 파도가 칠 때 발이 들어가는 저런 표현은 쟤도 먹물이 들어가 있고 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다 유화물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드로잉적인 요소, 제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는 요소들은 제가 그 네임펜으로 다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혹시 붙인 거 아니냐고 절대 붙인 거 아니고요. 일일이 제가 다 손으로 다 그리고 칠한 디자인이에요. 또 이 아이는 제가 크림키나 샤갈 이런 화풍을 좋아해서 요거는 의도적으로 한번 제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작지만 1호 사이즈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컬러들이 있어요. 레드나 블루 이런 계열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다 유화물감, 그리고 오일 파스텔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제가 직접 춤출 때 입었던 한복을 입고 제가 제 버선을 신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요걸 그린 그림이고 저 위에 또 오방색 같은 느낌. 오방색이 잘못 쓰면 진짜 촌스러운데요. 잘 쓰면 정말 세련된 색깔이 오방색이에요. 그래서 그 오방색의 느낌을 넣어서 약간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포인트, 이렇게 청아한 느낌으로 발 한 짝, 이렇게 버선 한 짝을 다 그려봤어요. 여기는 소품이라서 여러분 다 외발만 있잖아요. 한 발만.
근데 저희 큰 작품에는 이렇게 쌍발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그림이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라이브 톡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 앞으로도 계속 여러 작가분들과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거고요. 감성의 스토리와 작가의 인성이 묻어나고 작가의 삶과 고난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랜선 전시회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